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는 부동산 문제, 또 코로나 우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크게 사진을 하나씩 다 실은 게 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사진입니다. 어제 광주를 갔죠. 광주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은 사진. 자, 일제히 그 사진을 다 실었는데, 특히 보수 성향 언론에서 일면 톱으로, 톱 사진으로 다 실었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사진이 일면 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일면 톱에 나와 있고, 뒤에 김선동 사무총장, 김은혜 대변인, 이 사람들도 같이 보이죠. 자, 조선일보는 부끄럽고 죄송하다. 울먹이며 사죄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사진들이 쭉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일종의 서진 정책을 하고 있죠. 호남 구해 작전,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홍수 피해 때도 제일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직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복구 작업을 도왔고, 여러 가지 일종의 서진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이라고 일단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서진 그 정책 차원으로 호남에 가서 5.18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대권에 출마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 호남의 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래 선대가 호남 출신이죠. 호남의 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지금 일각에서는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모든 당원을 대표해서 강주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냐, 아니면은 김종인 개인의 그 자기 대권 행보 같은 것을 위해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사죄를 한 것이냐, 당의 책임에 대해서 사죄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뿌리를 쭉 내려가면은 결국은 그때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민정당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을 대표해서 사죄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김종인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그 5.18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사죄한 것이냐, 이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사죄했다. 중앙일보는 그 3면 기사에서 여기에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를 보시면 좀 해석을 해놨습니다. 김종인 50대 국보위 참여, 강주 시민께 다시 사죄, 울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0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거기에 참여를 했죠. 입법 활동을 했고,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만든 그 기관이었습니다. 국보위. 김종인이 50대 국보위를 참여를 했는데, 본인이 참여를 했는데, 강주 시민께 다시 여러 번 사죄를 했지만 또 사죄한다, 그러면서 울먹였다. 이것이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그 시대 대표회 무릎을 꿇었다. 부디 용서를 해다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제 와서 무슨 심파극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심파극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구걸 심파극이 적어도 강주 시민들에게는 안 통할 것이다. 당신은 빌리 버란트가 아니고 김종인이니까. 빌리 버란트, 제가 말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빌리 버란트가 아니고 김종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그 사과문을 품 안에 가지고 있다가 기자들에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5.17. 저는 대학 연구실에 있었다, 서강대. 시위를 중단할 거란 방송을 듣고 강연에 열중했다. 강주에서 발포가 있었고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 그리고 알고도 침묵하거나 눈 감은 행위, 적극 항변하지 않는 소극성 역시 작지 않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묵한 것도 잘못이다. 또 나는 신군부 집권을 위해 만든 국보위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를 했다. 그냥 침묵한 것은 아니죠. 이 5.17 이후에 5월 말에 국보위가 들었었습니다.
국보의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심에 빠진 강주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시 한번 이에 사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국보위 참여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본인은 지금 국보위에 어떤 분과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사죄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정의당 이 창당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국보위가 끝나고 나서도 발기에 참여를 하고 81년부터 88년까지 민주정의당, 민정당 소속으로 11대, 12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합니다. 하고 노태우 정부 때 들어서는 국민은행 이사장,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이렇게 다 신군부의 그 세력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만두고는 또 그때 3당 통합이 있었죠. 그 3당 통합에서 민자당이 나왔는데 그 민자당 소속으로 또 전국구 국회의원을 합니다. 전부 5번 했는데 이때까지 3번을 했죠. 그리고 1993년에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확정됐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야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사법 처리를, 뇌물죄로 사법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야인으로 있다가 2004년 3월에 다시 강주를 기반으로 하는, 강주를 텃밭으로 하는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니,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일단 강주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동아일보 오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종인 강주 사죄에 여당은 5.18 특별법부터 당론으로 채택하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종인이 강주에서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당론인 5.18 특별법부터 당론으로 삼아라.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진정성을 보여라 이거죠. 그래서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릎 꿇는 모습 대신 5.18 특별법부터 당론으로 채택하라. 충원탑 앞에서 울먹이는 모습 대신 5.18 진상규명에 힘써라.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자, 5.18 특별법, 3법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입니다.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것인데, 5.18을 어떤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5.18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절대 하면은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법은 결국은 이 헌법의 최우선 가치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은 5.18 처벌법, 역사 왜곡 처벌법, 이것도 그런 김종인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놓은 겁니다. 자, 김종인의 강주 무릎 꿇기, 여기에 대해서 진보 성향 언론은 어떨까요? 다소 좀 의미를 축소하거나 진정성에 좀 의문을 갖거나 또는 다소 좀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면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그 기사를 일면에 하고 그 다음에 3면, 5면 이렇게 나갑니다. 홀수로 나가죠. 신문을 이렇게 펼쳤을 때 오른쪽에 딱 보이는 거 3면, 그 다음에 펼치면 5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진보 성향 언론이죠. 전부 6면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호남 중도층 끌어안기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6면 보시면은 5.18 묘욕 무릎 꿇은 김종인, 강주 시민의 사과 이제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주 시민의 사과는 첫걸음이다.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강주 시민의 사과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 중도층 끌어안기 가속 행보, 딱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18 왜곡 처벌법 여기에 대해서는 토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행동을 보이기 바란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기사를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6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경향신문 김종인의 5.18 고해, 과거의 침묵, 어제의 막말, 부끄럽다. 김종인의 5.18 고해, 과거의 침묵, 어제의 막말, 과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18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논란이 된 것이 있죠. 부끄럽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울먹이며 사과, 죄송, 사죄 이런 이야기했고, 호남 민심 끌어당기려 총력, 경향신문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향신문 당초 냉소적 그 뉘앙스가 행간에 좀 읽힙니다. 자, 강조 쪽의 언론은 어떨까요? 강조 쪽의 언론은 지금 미처 아직 그 영날고 서울본부 강화문까지 오지를 않아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광주일보 일면 톱에 싣고 3면에도 해설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면 톱, 강주여 부대 용서를 이렇게 하고 사진을 싣고 그 아래 5.18 묘지서 무릎 꿇은 통합당 김종인, 이렇게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면 톱 기사로 큰 사진과 무릎 꿇은 김종인,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뒤에 김선동 사무총장, 김원혜 대변인의 모습도 있죠. 그리고 3면에 또 해석 기사를 실었는데, 일단 1면에서 보면은 민주당 강주시당의 논평 내용이 나옵니다. 민주당 강주시당은 미래통합당의 계획된 쏘가 아닌 향후 5.18 관련법 개정과 진상규명,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의 진실된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정의당 강주시당도 참여 발언에 대해 환영은 하지만 통합당의 호남 민심 구해 차원의 일회성 발언이 아니어야 한다. 5.18 관련법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5.18에 대한 폄훼와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직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라 이거죠. 무릎만 꿇지 말고. 전남일보도 일면 톱에서 이 사진과 같이 실었습니다. 김종인 호남 구해 진정성 보여야. 자, 호남 구해 여기서 바로 제목에서 진정성 보여라. 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주에서 발행된 거의 모든 신문의 논조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보수정당 최초 5.18 묘지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호남서 통합당 지지율 상승 이어질지 촉각이다. 그러나 호남민들은 미래통합당의 호남 구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일시적인 쏘에 거치는 것 아니냐 하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자, 이것이 강주의 여론입니다. 결국 그 김종인 위원장의 무릎 꿇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수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통합당의 서전 정책,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서전을 해서 호남의 일정 부분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본인이 나중에 대권에 나가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 민정당에 몸담고 전두환 그 신군부 세력에 참여를 했지만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강주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수겸장이죠. 대권 행보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빌리 버란트, 제가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빌리 버란트 흉내를 좀 낸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리 버란트는 서독, 그 독일 분단 시절에 서부 독일의 총리를 지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1970년 12월 7일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그 유대인 추모지에 가서 무릎을 꿇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 사진입니다. 빌리 브란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추모지에서 무릎 꿇은 사진. 이 사진과 좀 유사하실 겁니다. 김종인 무릎 꿇은 사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은 사진과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는 사진 좀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아니다. 정청래가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빌리 브란트가 아니고 김종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김종인 그 위원장이 한국의 빌리 브란트를 꿈꾸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대권까지 꿈꾸는 것이냐, 그 일환으로 강주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당연히 뒤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다른 계산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물타기 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크게 실렸고,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명진, 신혜식 의원이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정치권도 이 코로나가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컨트롤 타워죠. 이 시청, 서울시청에서 감염자가 나와서 일시 폐쇄가 됐고, 지금 긴급 소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EBS, KBS, 그러니까 CBS, 기독교 방송에 이어서 KBS, EBS도 감염자가 나왔고, 여기서 기자들, 또 배우, 외부 출연자들이 감염자가 나와서 방송국이 폐쇄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 딱풀 마치기 전에 가끔 신문에서도 정말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그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불편하셔도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되는데 조선일보 사면 기사를 보시면 왜 끼어야 되는지 거기에 나옵니다. 감염자와 비감염자 접촉을 했어도 둘 다 마스크 썼다면 전염률은 1.5%다. 자, 감염된 사람과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접촉을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100명 중에 1명 남짓만 감염이 된다. 마스크를 꼭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안 썼다면 감염률은 90%입니다. 100명 중에 90명은 감염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 코로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